저는 미국에서 2년차 교수인데 교수 시작할 때 아기를 낳고 현재 2살도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같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버겁다고 생각이 들고 육아 병행하면서 교수하는 워라밸, 타임 매니지먼트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9년차 교육대 교수이고 박사 시작하던 해 첫째,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쓸 때 둘째를 낳았어요. 박사과정부터 남편은 한국에 살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아주 어려운 애엄마 박사생으로 6년을 지내고 주립대 교수가 되었어요. 쑥쑥 언니가 저에게 교수 엄마는 하루에 30시간씩 사는 것 같아.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내고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루를 30시간처럼 사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함이 몸에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린 모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서 살아남고 싶은 욕구가, 목표가 좀 간절해야 이런 간단한 방법들도 몸에 익혀지는 것 같아요. 짜임새 있는 계획,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쵸? 아니 뭐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돈을 벌어 뭐래. 교수도 수업 몇 개 하고 연구 좀 하고 뭐 학회 갈 때 뭐 호텔도 나오고 비행기 값도 나오던데 뭐 맨날 놀러 다니고 아유 진짜 돈 쉽게 벌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박사과정 안에는 내 논문도 있고 여기저기 장학금도 알아봐야 되죠. 지원해야 되죠. 학회 논문도 준비하고 또 발표 준비도 하겠죠. 퍼블리케이션도 준비하고 게다가 GA까지 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온갖 잡일들이 어마무시 많잖아요. 근데 교수 또한 수업 준비, 연구 외에도 온갖 미팅들, 학생들 상담, 프로젝트, 그랜트, 학회 등등 정말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외에 또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집 관리도 해야 하고 특히 애들이 어리면 설거지도 치워야 할 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손과 행동이 빨라야 돼요. 설거지 같은 거요. 그거 붙잡고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집안일은 무조건 번개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불쌍하기도 한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하니까 수시로 시간 체크를 해가면서 막 1분 단위로, 그러니까 10분, 30분 단위가 아니라 1분 단위로 계산하면서 살았던 생각이 나요. 잡일을 할 때는 손과 행동이 빨라야 운동도 되고 일 처리도 빨라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여유 있고 우아한 그런 주부 생활은 방학 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방학이 되면 진짜 더 바빠져요. 근데 천천히 일하는 게 사실 절대 여유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노동을 후딱 처리하고 깨끗한 집에 앉아서 차분히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냥 낮잠을 잔다든지 하는 게, 그런 게 진짜 여유죠. 근데 저한테는 그래요. 잔디 깎고 나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혹은 마가리타 한 잔을 하는 그런 여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여유예요. 근데 여러분도 사소한 일에 시간과 공을 들이지 말고 삶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짜야 하는데 계획을 짤 때는 뭐부터 처리하지? 뭐가 제일 시급한 거지? 저는 데드라인을 위주로 큰 가닥을 잡고 롱텀으로 가야 하는 일들을 사이사이에 껴 집어넣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예요.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때까지 이 정도 혹은 이 일을 끝내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걸 플래너에다가 써놔요. 내가 맞춰야 할 양의 목표가 생기면 그걸 n분의 1로 나눠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타임라인 같이. 미안하게도 늘 저의 목표는 일과 관련된 일이고 보상으로는 늘 애들을 데리고 뭐 박물관에 간다든지, 예전에 학생 때는 유모차를 끌고서라도 드라이브 레인지에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멀티태스킹을 잘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뉴스를 듣는다든지 설거지를 하면서 드라마 보기, 책을 읽을 때 플랭크를 한다든지 뭐 멀티태스킹의 종류는 많아요. 멀티태스킹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벤 다이어그램 사용법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닌데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죠. 생활 영역과 공부 영역의 교집합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국 엄마이자 교육대 교수잖아요. 그래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고 또 백인 위주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엄마로 또 학자로 배우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의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테니어 심사 때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는 Teaching Research Service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제가 팬데믹 전에 학부 학생들하고 저희 동네 노숙자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수업의 일부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직접 갖고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저는 티칭이 커뮤니티 서비스와 겹치게 되는 부분을 찾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랜트를 쓰게 됐고 그 돈으로 프로젝트가 한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어요. 거기서 모은 데이터로 논문까지 나왔고 당연히 학회에서 발표도 하게 되었고요. 티칭 리서치 서비스 이렇게 맞물려 갔던 거죠. 이런 방법은 제가 면접 볼 때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벤 다이어그램 사용법을 잘 활용해 보세요. 비움.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움이에요. 물건을 버리는 거. 사실 저는 지난 학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올린 우울증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사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그냥 비우고 싶었어요. 마음과 머리가 너무 무겁고 복잡한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신발 벗고 들어서면서 카페트 있잖아요. 그런 카페트부터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런 앤틱 가구들도 저한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눈과 몸과 마음과 생각에 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상파 화가들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조차들도 벽에서 떼어내고 깨끗한 여백의 미를 즐기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비우고 나니까 청소할 시간도 줄고 정리할 시간도 줄고 걸리적거리는 물건들이 없으니까 집안에서의 동선도 좀 짧아지고 안 해도 되거나 안 써도 되는 것들을 내 공간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정리를 잘하면 물건을 찾느라 헤매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줄잖아요. 저는 평소에 전화기, 차키 이런 거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눈 감고 제 책상에서 원하는 물건을 꺼낼 수 있을 만큼 옷장하고 책상은 잘 정리해 놓고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제때제때 빨리빨리 꺼내서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시간을 얼마나 아껴주는지 몰라요. 관계 정리. 그래서 비움에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 정리를 잘해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으면 해가 되는 사람, 있으면 독이 되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내 시간을 뺏어가면서까지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거죠. 이건 학생, 동료, 친구, 이웃 다 포함돼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절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는 핑계를 대지 말고 둘러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대신 30분만 할애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멘탈이 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저에게 자극이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내가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모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내 옆에 두고 싶은 좋은 사람은 솔직하고 진심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1시간씩 커피를 마셔도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기서 솔직하다는 건 제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도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칭찬에 약하고 또 자극이 동기부여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에 저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답니다. 교수엄마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만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열심히 살게 되고 몸 관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무의식 중에 몸 관리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쑥쑥 언니가 부동산 얘기를 하도 해갖고 저도 요즘에 집 구경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제 딸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킵했다가 손해봐요. 과감하게 할 거 또 있는데 저는 요즘에 짬날 때 비우는 게 또 있는데요. 컴퓨터 비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간 쌓인 문서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찍어놓고 편집 못해서 공간만 차지하는 옛날 영상들을 처리 중이에요. 제 마음은 나누고 싶어서 이것저것 생각날 때마다 찍어놓고는 타이밍을 놓쳐갖고 공개하지 못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다시 그 영상을 열어보니까 제가 머리가 이렇게 짧았을 때 찍은 영상들, 그리고 또 계절이 너무 달라서 등등 편집 시기를 좀 놓쳤어요. 그런 영상들을 비워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될 때 편집해야지 하고 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세이브해 놓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숙제를 밀린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생각날 때 또 다시 찍기로 했어요. 포기할 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비우면 버거웠던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하느라 또 직장생활 하느라 아이들도 키우느라 집안 살림도 하고 그러느라 너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서 그게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비워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루를 몇 시간처럼 살고 계신가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을 혹시 더 욕심내보고 싶진 않으세요? 욕심 부려도 돼요. 10시간 안에 맞춰야 할 일을 8시간 만에 해버리고 남은 2시간을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시간으로 만든다면, 아니면 그 2시간 동안 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나는 벌써 남보다 2시간 혹은 그보다 더한 시간을 번 거죠.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교수님, 갓난아기 키우면서 논문 쓰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간 관리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난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깡으로 시작했는지 정말 멋모르고 덤볐던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식했고 정말 용감했죠. 박사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